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특강을 2번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미국 유학을 막고 싶습니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취업 비자, 특히나 유학생들이 이제 CPT, OPT, 스템 전공에 또 3년, E-Verify, 그다음에 취업 비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취업 시스템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취업 비자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전공들이 실제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공들인지, 또 어떤 전공들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전공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뽑고 진행했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패하기 딱 좋은 미국 대학 선택법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입학 전에 대학을 선택할 때 그냥 무조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먼저 직무를 정하고, 그리고 직무에 맞추어서 내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에 맞춰서 이제 마지막에 대학을 정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뭐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강의가 입학 전에 반드시 고려하시고 대학을 선택할 때까지 어떤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 유학이라고 해서 취업을 할 때는 입학 전에 상당 부분이 다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입학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뭐 졸업하고 나서 이 다양한 진로 중에서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는 입학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한 50% 이상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알고,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당 부분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입학이 결정이 됐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는 이제 입학을 결정이 돼서 미국에 뭐 입학해서 또 학교를 가기 전에, 또 학교를 들어가서 1, 2학년 때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입학하기 전서부터 대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어떻게 내가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을 해야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유학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입학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저도 한국, 미국 또 뭐 잠깐 러시아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대학 교수를 한국에서도 하고, 또 미국이나 지금 현재도 이제 프랑스나 일본 대학에서도 특강을 하고 강의를 MBA 학생들, 경영대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대학이라는 곳이 취업을 하기 위한 무슨 수단이나 학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유학생들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도 많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치 취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딱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설사 취업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뭐 취업 준비를 뭐 1년 더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금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선택의 어떤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미국에 있을지 아니면 한국으로 갈지, 대부분은 미국의 체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결국은 이제 다시 미국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떤 루트가 있느냐, 뭐 다 뭐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고요.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가 목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취업을 함에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꼭 해야 하는 어떤 전공은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전공 몇 가지를 빼놓고는 학부만 졸업하고 실제로 그 학부 때 인턴십을 하고 경력을 통해서 대부분 다 취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하려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는 것은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체류를 해야 되는데 비자를 연장할 방법이 계속해서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을 갈 필요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취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창업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한국 같으면은 뭐 대학생 창업이다 해서 이제 창업이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되는데 역시 뭐 투자자로 남는 거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인베스트먼트만 하면 주주로 남을 때는 뭐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내가 내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오퍼레이팅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게 뭐 취업 비자건 영주권이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학생이 어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창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취업의 시기나 루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한국은요, 뭐 아시겠지만, 뭐 취업을 할 때 언제 취업을 합니까? 2학년, 3학년 때 취업을 하는 경우는 없죠. 뭐 인턴을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뭐 취업 공고가 나도 대학 졸업 예정자, 뭐 나이 제한이 가끔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은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날짜를 딱 지정을 해주죠. 기업에서. 그리고 일괄적으로 서류 전형을 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도 미국처럼 수시 채용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대기업들도 뭐 삼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TO가 있을 때 그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력자 위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이냐 잡코리아 같은 그런 기업 포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취업 포털 사이트나 또는 이제 기업의 채용란이나 또 뭐 가끔 이제 학교 뭐 공지나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수시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은 뭐 아빠나 엄마 또는 뭐 아시는 분들 교수님들을 내 추천을 받아서 가기도 하죠. 뭐 이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의 취업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도 한국 취업과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미국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일단 공개 채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서 서류 내라, 뭐 언제 인터뷰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입사원이 채용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유학생이, 영주권 없는 유학생이, 신입사원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 채용란을 통해서 기업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뽑는지 안 뽑는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인, 그러니까 추천이죠. 리퍼럴을 받아서 가는 경우들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력자 위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조금 대기업들, 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을 가는 것이 뭐 또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학생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 부모님들 마찬가지, 조금 연봉도 좋고 큰 기업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언제 이 취업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냐면 일반적으로 3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3학년 때, 3학년 때. 보통 3학년 1학기 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9월 학기 시작이니까 1학년으로 지금 들어갔다면 2년 있다가 10월, 11월에 3학년 때 미국은 기업들이 직접 학교로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미국의 기업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뭐를 뽑냐면 인턴을 선발을 하거든요. 인턴을 선발하는데 그 인턴을 선발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 캠퍼스 리크루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을에는 잡페어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이제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학교로 기업들이 찾아오는 거죠. 좋은 기업들일수록 이제 좋은 학교로 많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인턴십을 지원을 하고 그 인턴십에 지원을 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더 지나서 여름방학 때 우리 회사에 와서 인턴을 하라고 이제 오퍼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벌써 프로세스 자체가 2년이 빠른 거죠. 그렇죠. 한국은 4학년 2학기나 졸업을 하고 나서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네. 물론 한국도 인턴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인턴을 해서 거기서 다 신입사원을 뽑기 말이에요. 그냥 약간의 경험으로 인턴을 하는 것이지. 근데 미국의 인턴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의 인턴십이라고 하는 개념은 학생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한 인턴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우리 회사에 정규직으로 뽑을 사람들의 어떤 1차적인 선발 그 과정이 인턴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뭐 포춘 500에 들어가는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3학년 때 우리 학교로 오는 기업의 인턴십에 선발이 돼서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그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통 한 60, 70% 학생들에게 인턴한 학생들 중에서 너 1년 있다가 우리 회사에 와라 라고 정규직 오퍼를 미리 준단 말이죠.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그 채용 프로세스를 보면 한국은 서류를 넣고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류가 근데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 달라요. 이력서만 요구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뭐 자소서도 넣고 무슨 뭐 시험 성적표도 넣고 자격증도 넣고 뭐 이거 원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은 공개 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꼭 기업만이 아니라 뭐 다른 루트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뭐 회계사 시험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떤 시험을 봐야 공기업 시험도 있고 시험을 통해서 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자체 테스트들이 또 있죠.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또 인적성 검사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단체로 인터뷰를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채용의 프로세스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근데 미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캠퍼스 리크루터가 기업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뭐를 갖고 결정을 할까요? 학생들이 기업의 리크루터한테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보통 한 장짜리 이력서거든요. 그 한 장짜리 이력서를 보고 이 학생과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있다가 뭐 한 학기 있다가 3학 2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인턴십을 우리 회사에서 시킵니다. 보통 이제 CPT 신청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유학생들은. 그래서 미리 소셜 넘버를 받아놔야 되죠. 어쨌든 그거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기업의 결정이 미리 되어 있는 겁니다. 3학년 2학기쯤 되면.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가서 보통 6주에서 뭐 길게는 뭐 12주까지 인턴십을 하고 회사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와 잘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게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보통 정규직 취업 오퍼를 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4학년 1학기 때 대부분 내가 졸업하고 나서 어느 회사로 갈지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에요.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해서 신입사원을 뽑는 루트가 거의 대부분이라. 특히나 유학생은 거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제 내부 인터널 리퍼러나 뭐 아니면 뭐 교수 추천이나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지만 유학생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3학년 때 학교의 자페어나 언캠퍼스 리크루트를 통해서 반드시 인턴십을 해야지만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뭐 다양한 걸 보지 않습니다. 이력서 한 장을 딱 봐요. 한국처럼 뭐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이력서에다가 네가 2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쓰라는 거죠. 별도의 뭐 시험 성적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뭐 우리나라처럼 회사 기업의 온라인 웹사이트에다가 이거저거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력서를 어떻게 잘 내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력서를 뭐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충분히 기업에서 어필이 되게끔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자꾸만 배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니네 기업에 가서 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저런 것도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죠? 그리고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좋죠. 근데 미국의 어떤 기업의 리크루터가 와서 어떤 유학생이 자기네 회사 와서 자꾸만 뭘 배우겠대요. 근데 기업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기업은 내가 너에게 주는 적당한 인건비와 적당한 베네핏을 가지고 네가 그만큼의 어떤 베네핏을 역시 기업에다가 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그게 미국의 채용 절차인데 한국 학생들이 인턴이라고 하면은 내가 니네 회사 가서 내가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저런 것도 배우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거죠. 뭐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과 한국의 어떤 프로세스나 컨셉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학년에 인턴십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취업이 정해지면 좋은데, 3학년 때 이렇게 인턴십을 진행을 해서 잡오퍼를 받은 학생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진짜 극소수.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4학년 때 취업을 하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인턴십을 해서 정규직 오퍼를 미리 4학년 때 받으면 좋은데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4학년 때부터 이제 대기업은 이미 절차가 끝나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무슨 말이냐면은 캠퍼스 리크루터를 학교로 보낼 만큼의 어떤 사이즈가 안 되는 거죠.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잡페어에 참여할 만큼의 사이즈가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조그만 뭐 작다 그래서 뭐 아주 작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캠퍼스 리크루터를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뽑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회사를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는 4학년 돼서 학점 따기 바쁘고 이제 뭐 이것저것 뭐 하기 바쁜데 그 와중에 내가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글링도 해보고 뭐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사실 신입사원 오프닝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예. 또 공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고 일일이 다 지원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사람이나 자코리아 같은 그런 구직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게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커리어 빌더, 뭐 원스터 뭐 이런 굉장히 큰 잡 포털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는 않아요. 가끔 신입사원 채용 모집 공고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거의 99%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력 있는 영주권자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경력이 많지 않은 취업 비자를 받아야지만 일할 수 있는 유학생은 사실은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쯤 미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데 뭐 미국 전국에 내가 학교는 만약에 뭐 미네소타에서 다녔지만 뭐 인디애나에서 다녔지만 뉴욕에도 지원하고 뭐 LA도 지원하고 할 수 있지 않냐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은 사실상 워낙에 좋은 학생들을 먼저 뽑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기업은 굳이 뭐 우리 회사가 아주 그렇게 막 인재를 꼭 뽑아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데 굳이 비행기 표까지 줘가면서 저 무슨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미네소타에 있는 애를 또는 뭐 시카고에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다가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 내의 출신 대학생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분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좀 색깔이 강한 인더스트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직무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 인더스트리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이유죠. 사실 글로벌 기업을 딱 가겠다라고 하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이기 때문에 4학년 때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잡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근처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분야의 어떤 기업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헤드헌팅 회사 있잖아요. 헤드헌팅 회사가 뭐예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매칭 수수료를 받는 게 이제 헤드헌팅 회사인데 뭐 굉장히 큰 헤드헌팅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생 채용을 담당하는 헤드헌팅 회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중에 그것도 비자가 필요한 유학생을 기업과 매칭을 해서 기업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헤드헌팅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그런 프로세스에 익숙하지 않고 굳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중간 에이전시를 써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뉴욕의 이제 동부에 한국계 헤드헌팅 회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되어 있는 그 한국 그 미국 상공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헤드헌팅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주권자여야 되고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해요. 아예 이런 그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그냥 교수를 하다 보니 하도 유학생들이 찾아오니까
뭐 이렇게 한두 명 도와주고 뭐 16년 전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일이 많아지고 이 친구들이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취업을 못 하는구나. 그게 뭐 학교를 따지지 않고 타 클래스 학생이나 진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뭐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의 대학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없어요. 16년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다르다라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럼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도대체 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어디에 취업을 했고 어떻게 지금 어느 학교 출신이 어느 회사에 갔고 이런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남 교수님 이렇게 됐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는 일이 다른 게 훨씬 더 많은데 유학원들은 어떨까요? 유학원들은 어떤 자료는 있어요. SAT 몇 점 맞은 학생이 무슨 대학 갔고 우리가 지금 아이비를 몇 명 보냈고 지난 20년 동안 뭐 몇 명이 지금 뭐 진학을 했고 대학을 간 거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를 갔는지에 대한 자료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다고 잔치하는 집은 있는데 실제로 그 학생이 어느 회사에 취업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참 많습니다. 그게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학생의 잘못은 제가 볼 땐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그냥 엄마 아빠 말대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학점 잘 받고. 그런데 아무도 가이드를 해주지 않은 거죠. 미국은 이런 나라야. 비자는 이렇고 문화가 달라. 채용 시스템이 달라. 프로세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유학 가기 전에 학교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전공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가기 전에 뭘 해야 되고 1, 2학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그리고 군대는 언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전에 유학했던 또는 뭐 한두 명한테 얘기를 들었던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몇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케이스를 가지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양 믿어버리는 거죠. 저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1년에 200명 이상씩 학생들을 지난 16년을 만나면서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만나지 않았지만 2007년서부터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마 2007년도에 UCLA 가서 뭐 특강하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벌써 10몇 년 전이죠. 그때는 뭐 이제 여행 삼아서 이제 갔었는데 학생들이 몰랐던 거죠. 부모들도 모르고. 나라도 몰라요. 국가도 모르고. 국가는 진짜 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비록 전문가가 아닌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미국은 이렇더라. 그리고 뭐 그래도 이제 변호사니까는 리걸리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경험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한국은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 댁에 같이 살면서 또는 뭐 아니면은 뭐 고시원에 있으면서 노량진 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해서 계속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졸업을 딱 함과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체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90일 안에 OPT라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제도를 통해서 내가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90일 안에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OPT 기간 중에 unemployment 상태가 90일 이상이 돼버리면 OPT가 취소가 되어져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내가 90일 안에 회사가 결정이 안 되어지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에 더 이상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불법 체류가 돼요. 그러니까 90일 안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일을 하다가 이게 좀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토탈 어닝플로이 상태가 90일이 넘어가면 또 불법 체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한국 같으면 그냥 그래 내년에 계속 뭐 더 시험 준비를 하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던 계속 취업 준비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유학생들은 미국의 체류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준비고 뭐고 그냥 한국 들어와야 돼요. 불법 체류자가 안 되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불법 체류자가 안 되려면 근데 취업은 지금 안 됐어. 졸업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비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 비자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를 해요? 다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게 대학원이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이라는 것을 꼭 가야 되는 전공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이공계 몇 개 전공을 빼놓고는 대학원을 가야지 취업이 유리한 전공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미국에서 취업이 안 됐어. 졸업을 했는데. 근데 90일이 지금 될랑말랑해. 그런데 지금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면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미국 취업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오려면 다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서 이제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늦게서야 한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미국에 남아있으면서 다시 취업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대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않아도 되는 대학원에 준비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원을 들어갔어. 2년짜리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언제 간다고? 내가 박사학위를 해서 교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미국은 리서치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해서 박사해서 하는 거 너무 좋죠. 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물론 저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나의 목표는 취업인데 지금 대학원에 가서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근데 대학원을 가면 취업이 되느냐? 똑같아요. 대학원을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또 잡오퍼가 있습니다. 잡페어가 열려요.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그때 내 이력서가 들어가서 역시 글로벌 기업에 인턴이 들어가야 돼요.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때. 대학원 1학기 끝나고 1년 끝나고. 근데 학부 때 경력이 없어. 또 내가 취업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력서는 여전히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에 4.0 학점만 있는 거예요. 역시 대학원을 가도 취업은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학원 졸업하고 역시 이제 OPT 1년 또는 뭐 3년 90일 안에 취업 안 되면 그때는 박사해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학교를 또 트랜스퍼 하든지.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반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다르죠. 그죠? 한국은 취업이 안 돼도 내가 좀 버틸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조금 들지만. 근데 미국은 영주권자라도 취업이 안 되면 물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영주권자들이나 시민권자들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뭐 아버님이 교수여서 미국에서 아이를 이제 박사학위하면서 낳으셔서 시민권자야. 근데 취업이 안 됐어.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처럼 쫓겨나진 않지만 계속해서 렌트비를 내고 생활비를 계속해서 대줘가면서 아직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 준비를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한 6개월 버티다가 야 그냥 한국 들어와라 그래 버리죠. 아니면 대학원 가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입학 전서부터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참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누군가 가이드를 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공적인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말씀드렸죠. 가을에 최종 취업 목표하는 기업에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겠죠. 뭐 학생이 처음에 유학을 갈 때 뭐 직원 뭐 한 명 있는 어떤 무슨 뭐 이상한 회사에 목표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업에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꼭 만들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내가 3학년에 재학하려는 그 학교로 자페어로 오는지 또는 그 리크루팅을 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문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취업 사이드에서 볼 때도.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학교나 너무 지방에 있는 학교나 이런 학교들은요. 그 기업에서 그 학교로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수준 높은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고 그런 학교를 가도 충분히 인턴들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커뮤니티 칼리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때도
편입하려고 하는 대학을 목표로 해서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 정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결국은 3학년 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편입 목표하는 대학에 내가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와서 인턴을 뽑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죠. 뭐 이런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교 사이트에도 있지만 뭐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뭐 그 사이트를 통해서도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거는 근데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3학년 1학기 때 최종 취업 목표하는 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기업과의 인턴십이 최소한 3번째나 4번째 인턴십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업과의 리크루터와의 인터뷰가 최소한 5번째에서 10번째 정도의 인터뷰여야 돼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요. 명문대 다니고 4.0 맞고 이러면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경력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이 기업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 기업과의 인터뷰가 첫 번째 인터뷰야. 거의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다른 기업과 인터뷰도 해보고 경력을 만들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턴십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턴십이 끝나면 보통 한국 학생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80% 이상 풀타임 오퍼를 받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워낙 똑똑하니까 한국 학생들은. 성실하고. 그래서 미리 다 4학년 때 오퍼를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3학년 1학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3학년 1학기 때 인턴이 들어가야 돼요. 인턴십 오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2학년 때까지의 어떤 나의 생활이 결국은 나의 졸업 후의 취업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취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써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 취업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자, 어떤 사람이 구글에 이제 아는 분이 야, 내가 이번에 신입사원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뭐 소개 좀 시켜줘.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거의 있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뭐를 줘야 돼요? 이력서를 줘야 됩니다. 레주메를 줘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이 학생은 이런 이력서고 이런 학생은 이런 이력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뭘 보고 판단해요? 물론 제 얼굴을 보고도 추천을 해줬으니까는 이제 참고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그 학생의 한 장짜리 이력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한국은 아까 서류 전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두 들어가고 뭐 서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요 딱 한 장짜리 이력서입니다. 이 한 장짜리 이력서가 영문 이력서가 취업의 시작이자 기본이죠. 이 이력서 안에 내가 미국 대학 생활 동안 했던 뭐 이제 3학년이면 2년 동안 또는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까지 하면은 뭐 2년 몇 개월 동안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 학생과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뭘 갖고 판단합니까? 바로 이 이력서를 갖고 판단하는 거죠. 이 이력서만 보고 야 너를 채용할게 라는 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력서는 인터뷰를 볼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일단 작성이 되어져 있고 물론 이제 이력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디서 결정이 돼요? 인터뷰에서 결정이 되죠. 그러나 이력서 자체가 제대로 된 이력서가 없으면 인터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언제까지? 2학년 때까지 3학년 1학기 가을학기 자페어를 대비한 어느 정도 완성된 이력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력서를 조금 차이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이력서는 늦지 않습니다.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뭐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력서 자체는 왜냐하면 채용이 뭐 인턴 채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정규직 채용이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학년 2학기나 4학년 때 이력서 써도 괜찮고 또 이 이력서 폼이 기업마다 또 자기네 사이트에서 넣어라 뭐 하는 그런 그 형식이 기업마다 조금 다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넣는 그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자소서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또 필수고 그리고 이제 출신 대학이나 학점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플러스 스펙이죠. 그죠? 그래서 뭐 영어 점수, 뭐 토플, 토익 점수나 자격증이나 공모전이나 뭐 이런 굉장히 엑스트라적인 개인 능력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예, 뭐 그쵸? 뭐
그리고 이력서 이외에도 자체 시험, 그러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회사들도 있고 또 이력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인터뷰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한국이죠.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1학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딱 한 장에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4학년 때 써보려고 하면은 너무 늦어요. 이미 뭐 이건 말도 안 되고 1학년 들어가기 전서부터 내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미국 이력서는 어느 정도 폼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원하는 것들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입학하기 전서부터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근데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학년 때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 미국 이력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대학을 가서 이런 것들을 이 이력서에 채워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준비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미국 이력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자유로운 형식이고 딱 한 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입사원 포함해서 한 2, 3년 차까지는 한 장을 넘지 말라 그래요. 한 5년 차 정도 되면 이제 2장 정도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2, 3년 차까지는 신입사원 포함해서 한 장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아주 특별한 뭐 디자인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신분이나 종교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서도 안 돼요. 내가 시민권자니 영주권자니 유학생인지 쓰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쓰지 않아요. 한국처럼 사진 안 붙입니다. 한국은 사진하고 실제로 면접 가서 보면은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미국은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학점도 중요하지만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나 또 우리나라 말 동아리, 클럽 활동이나 또 리더십이나 이런 다양한 엑스트라적인 것들에 대한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력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xperience예요. 이 학생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한국이나 일본은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어떤 경향이 조금 있냐면 일단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좋은 대학 나오고 성적 좋고 똘똘한 학생들을 일단 뽑아. 그리고 포지션에 맞게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입사원 무슨 연수도 하고 뭐 멘토가 있고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컨셉은 뭐냐면 이 학생들을 대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각자 원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해. 그러면 이미 이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점만이 아니라 그런 엑스트라적인 것들도 많이 보고 특히나 경력, 인턴 경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사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이것저것 내지 않습니다. 딱 리크루터가 보는 거는 한 장짜리 이력서예요. 그 이력서를 딱 3초를 보고 읽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0초 안에 또는 뭐 길어봐야 20초 안에 인터뷰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한 장짜리 이력서를 가지고.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력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한 장이라 그랬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한 장짜리 이력서 폼입니다. 그냥 아주 간소화시켜서 이제 해놨는데 처음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그 이메일 쓰는데 뭐 이메일도 보통 학교 메일 씁니다. 뭐 슈퍼맨 파워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장난 삼아서 쓰는 이메일 말고 학교 이메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내 학교, 그죠? 학교,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학점이 들어가죠.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름 쓰고 홈 어드레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보통 요즘 홈 어드레스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폰 넘버도 안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메일은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가 들어가고요. 전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GPA, 학점이 들어가죠. 학점 중요합니다. 학점 중요해요. 학점이 3점이 안 되면 일단 뭐라 그럴까 너무 불성실해 보이잖아요.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3.0, 3.0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 3.5 정도는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아예 학교에서 자폐어를 할 때 학점 몇 점 이하는 지원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폐어를 할 때 어떤 전공만 지원을 하라고 아예
전공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대학들은 유학생,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잡페어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학생과의 잡페어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예전에는 미국 애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잡페어를 하니까 내가 여기에 유학생인지 아닌지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인터뷰는 볼 기회가 생겼는 경우들도 많은데 지금은 어떤 학교들은 아예 인터내셔널 따로 이 잡페어를 하니까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잡페어나 이런 그 리크루터들이 어떤 회사는 아예 안 와버려요. 우리나라 회사는 그 유학생 안 뽑겠다 이거죠.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죠.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취업은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의 어떤 뭐 높낮이를 떠나서 그러니까는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학점도 중요하지만 학점과 영어 실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한 30점, 30%, 20%? 인턴 어떤 취업하고 할 때, 신입사원 취업할 때 한 3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력서를 만들 때. 자, 뭘까요? 계속 강조드리면 워크 익스피리언스예요. 야, 무슨 대학교 3학년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어. 미국 학생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꼭 여름방학에만 인턴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학생들은 한 1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해버려. 그리고 6개월 정도 뭐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볼런티어로 일을 해. 또는 돈 받으면서 일을 해. 그리고 다시 2학년 1학기로 복학을 해.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볼런티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갈 때도 그런 볼런티어십이나 내가 어떤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죠. 물론 뭐 에세이가 중요하고 뭐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그 사회봉사나 내 일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학생들은요, 어때요?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2번밖에 인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상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학년 끝나고 학교를 휴학해버리고 내가 인턴을 하려면 미국에 체류가 안 돼요. 그죠? 미국에 체류를 하려면은 학생 신분으로 계속해서 I-20을 유지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인턴십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학교 내에 있는 무슨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무슨 스토어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그 티칭 어시스턴트나 뭐 이런 교수님 도와드리거나 뭐 이런 학교 내에서 하는 일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업 경험은 결국은 여름방학 2번밖에 못 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막 3개, 4개씩 있단 말이죠. 뭐 하나 휴학하고 또는 뭐 좀 쉬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한국 유학생들 이력서 받아보면은요.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거의 한 70%, 60% 넘고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라는 게 둘 중에 하나. 아주 뭐라 그럴까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뭐 동네 식당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뭐 데서 일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일했거나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와서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이 뭐 추천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 회사에 가서 일을 한 거죠. 자, 조심할 거요. 한국 경험을 쓰시는 것은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문 이력서 한 장에는 특히나 유학생 이력서에는요.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는 느낌이 가능하면 안 나는 게 좋습니다. 왜? 일단 유학생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왜냐면 OPT를 써야 되고 또 취업비자 스폰서를 미국에서 해줘야 되고 기업에서 해줘야 되고 취업비자 스폰서를 할 때 또 이게 추첨이 돼야 되고 추첨이 돼서 또 심사가 돼서 또 오퍼가 어프로벌이 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에서 똑같은 어떤 레벨의 학생이 있으면 유학생은 당연히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서 얘가 유학생인 것 같은데 아주 아웃스탠딩한 이력서가 아니면 인터뷰 자체가 안 잡혀요. 굳이 내가 여기서 유학생이라는 거를 티를 낼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조그맣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들어가야지 내가 아빠가 아시는 분 무슨 대기업 와서 뭐 어느 삼성전자니 뭐 미래에셋이니 아니면 뭐 여기 뭐 삼일회계법인이니 아니면 뭐 카카오니 이런 한국의 굉장히 큰 회사에 가서 일한 경험이 미국의 기업의 인턴십이나 취업을 할 때 내 능력 면에서는 도움이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이력서가 제출이 돼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리크루터의 손이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에서는요. 서울 코리아에 있는 학생은 아 유학생인가 보다 하고 거의 안 뽑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서울 코리아의 경력이 기업이 좋다고 해도 저는 지우라 그럽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수천 명의 유학생들을 진행을 해본 결과 조그만 미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큰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 경험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할 때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나보다는 두 개가 좋고요. 그냥 좀 한 4개 정도 있으면 좋아요. 첫 번째 회사는 뭐 처음에 1학년 때 또는 입학하기 전 경험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마치 입학하기 전서부터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하니까. 그러면 마치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인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회사들하고 한국에서 말고 한국에서 말고 그러면 그 경험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도 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공과 꼭 매칭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무 미국 기업이라도 회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회사 툴을 쓰고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고 이런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비영리 기관에서 한 것도 좋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인턴은 조금 더 어드밴스 된 거. 그리고 세 번째 인턴십 때부터는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일과 굉장히 매칭이 되는 그런 직무 중심의 인턴십을 하는 게 필수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3학년 전까지 3개 정도의 인턴십은 들어가 있어야 유학생은 인터뷰가 잡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인데 보통 이제 여기에 학생들 말이게 뭐 랭귀지 써가지고 네이티브 코리안 그다음에 뭐 잉글리시 플루언스 이런 거 쓰는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이티브 코리안 쓰는 순간 얘는 뭐예요? 유학생이잖아. 네. 누가 쓰라 그래요 그런 거를. 쓸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고 내 장점만 쓰는 거예요. 이력서는 고백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 특강을 하면은 이제 뭐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많이 있지만 뭐 이제 끝이 없으니까 오늘 이력서 특강이 아니니까 이제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거는 그리고 아까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도 두리뭉술하게 쓰시면 안 돼요. 직무 중심의 키워드들, 굉장히 프로페셔널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예요? 그쵸? 클럽 활동, 그죠? 그 다음에 리더십 또는 봉사활동, volunteer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내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내 색깔,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클럽 활동하면은요, 한국 학생들 7, 80%는 전부 다 뭡니까? Korean, American, 어쩌고저쩌고 Association, Korean Student Association, 앞에 코리안부터요. 한인 학생에서 일을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예, 거기서 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에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력서 차원에서 보면은 리크루터들한테 굉장히 유학생이구나. 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유학생이가 코리안 스타일이구나.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 활동도 내 하고 싶은 일, 내가 장차 원하는 직무와 가능하면 연결이 되어져 있는 클럽 활동. 그리고 학교 내 클럽도 좋지만 가능하면 내셔널리,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클럽 활동.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런티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론 집 지어주는 것도 좋고 뭐 바꿔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뭐 전공이다 그러면 뭐 YMCA 같은 데 가서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줬다든지 똑같은 발런티어라도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발런티어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입학 전서부터 2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력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학생들의 문제점 어떻습니까? 뭐 요즘은 제가 직접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전에 조금 이제 여유가 있었을 때는 학생들하고 직접 많이 상담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에 담당하시는 저희 회사 선생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다 상담하시지만 제 지난 경험을 보더라도 이력서 딱 보면 인턴 경력 아예 없어요.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또는 한국 인턴십 경력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담인데요. 오늘 제가 이력서 4장을 받았어요. 그게 어떤 이력서냐면 이제 저희 회사, 우리 회사, 이제 저도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로펌도 있고 회계법인도 있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지금 유학생들을 뽑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헤드헌팅 회사인 플러스커리어나 이런 회사에서 이제 이번 여름 인턴을 우리가 한 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그래서 이제 1차 스크린, 2차 스크린을 거쳐서 이제 최종 이력서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4명 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뭐 1명 아니면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도 2명이 있고 학교들은 다 탑이에요. 네, 너무 좋은 학교들이에요. 근데 딱 이력서를 펼치는 순간 경력이 제대로 된 제대로 하나라도 있는 학생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회계 전공한 어떤 학생 1명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은 다 학교에서 인턴십 뭐 학교 내부에서 했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제가 너무나 자주 가던 식당에서 서빙했다 이런 거를 이력서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여주하고 서울에서 인턴했다. 한국에 와서 인턴한 거죠. 대기업이었다면 글로벌 기업이었다면 아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귀찮아요 사실은. 뭐 인턴 오면은 시킬 일이 많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일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 의미 있게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똑똑한 학생들이 다 학점은 탑인데 경력이 없어요. 한 학생은 요번 졸업했는데 근데 제가 받은 오늘 진짜 딱 오늘 받았거든요. 뭐 저 보고 뭐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학생들 중에 1명 뽑겠다고 이제 우리 그 보고가 올라와서 그냥 리뷰만 해봤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서울 코리아, 서울 코리아 다 똑같아요. 코리안 어쩌고저쩌고 어소시에이션. 심지어 저는요 정말 글로벌 기업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편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이력서에는 기재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리걸 네임을 꼭 써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너무 한국적인 이름이면 그냥 영어 이름으로 쓰고 뭐 한국 이름을 같이 표시한다든지 그러니까는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이력서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학생의 이력서 같은 느낌이 일단은 나야 돼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턴십도 미국에서 하고 월런티어도 미국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야 일단 인터뷰가 뽑혀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내가 좋은 인상을 주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니네 회사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어필하면 돼요. 그러면 뽑힙니다. 그런데 이력서 자체 내에서 벌써 전혀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은 이력서들. 전공 관련 이슈나 현재 트렌드,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한 전공의 직무가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아는 게 정말 거의 없습니다. 컬럼비아 학생이나 NYU 학생이나 뭐 아니면 저기 뭐 지방대 학생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는 학점은 A를 받았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본인도 찾아보지 않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수업 따라가느라 바쁘니까. 이력서 준비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력서는 가끔 있는데 인터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첫 번째 인터뷰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 학생들 인터뷰 얘기하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요 회사 시스템이나 경험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인터뷰를 해요. 어떤 이런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 문제 해결은 어떻게 했냐.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행위 중심적인 경험 중심적인 인터뷰가 되겠어요. 더구나 이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4학년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마케팅도 좋고요, 뭐 인사도 괜찮고요, 뭐 은행 가도 괜찮고요, 파이낸스도 뭐 자리가 있으면 괜찮고요. 타 클래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4학년 2학기인데, 그러니까 준비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뭐를 해야 될지를 4학년이 돼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취업이 되겠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추어서 학교가 정해지고 전공이 정해졌고 지역이 정해졌고 그거에 맞추어서 입학하기 전서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이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고 3학년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1학년 때부터 좋은 학교 SAT 맞춰갖고 뭐 만점 맞았으니까 당연히 뭐 아이비 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에 4만 명 학생 가까운 학생들이 뭐 가지만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이제 학력 세탁하러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처음부터 박사를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근데 취업은 4만 명 중에 천 몇백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4만 명 중에 오케이 5천 명은 그러면 뭐 재벌이다. 그러면 3만 명 중에 3만 5천 명 중에 천 몇백 명밖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학생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막 마약하고 무슨 뭐 맨날 술 마시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 유학생들이 나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라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요. 들리지 않는 영어 한국 대학 다니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아껴가면서.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처음서부터 몰랐다 그래요. 다. 왜 이걸 인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전서부터 앞으로 2년 동안 내 한 장짜리 이력서를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를 고민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 봐야 됩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아 이력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작업을 앞으로 2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 준비가 됐으면 뭐 할까요? 그럼 인턴십 지원해야죠. 근데 인턴십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이제 우리 회사는 이게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 글로벌 회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회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지사들은 있지만 뭐 구글 같은 그런 회사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런 회사의 인턴십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인턴십을 막 공지해서 일부러 뽑으려는 회사들은 중소기업급이에요. 인턴십은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큰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미국의 대기업들은 학교로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교로 직접 캠퍼스 리크루터, 그 기업의 종업원인 리크루터가 와서 제3자 에이전트 쓰지 않아요. 네, 그 기업, 구글 직원이 직접 옵니다. 학교로. 그래서 학교 소개하고, 그러니까 회사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요번에 요런 직무들을 인턴을 뽑으려고 하니까 지원자 있으면 뽑아라, 지원을 해라. 라고 미리 그 학교 보드에다 올리던지 아니면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잡페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내부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아빠, 엄마 친구분들이 다 구글에서나 뭐 에어비앤비에서나 뭐 테슬라에서 일하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되고 한국은 일하고 있는데 미국은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실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추천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다 포지션을 찾아봐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요, 3학년 인턴십을 뽑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유학생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봤는데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아, 이 학생은 뭔가 취업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 회사랑 적합하지 않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계속해서 뭐 전공에 맞춰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학생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잡페어에 이제 인턴십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인터뷰는 대부분 경험을 기초로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경험이든지 뭐 발런티어 경험이든지 회사에서 어떤 인터넷 익스피리언스든지 뭐 이런 비헤이비어 베이스드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가 이런 해봤네. 그럼 이럴 때 어땠니? 뭐 저럴 때 어땠니? 이렇게 어떤 지식을 묻는 인터뷰가 보통은 아니에요. 왜냐면 신입이기 때문에 뭐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우리 회사랑 맞을지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경력이나 동아리, 클럽이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 기초로 해서 질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터뷰 질문의 답변 등도 사전에 준비하고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회사의 인터뷰가 몇 번째? 최소한 한 6, 7번째 인터뷰는 돼야 돼. 한 10번째 정도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회사도 인터뷰를 해봐야 되고 1, 2학년 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회사들이 인터뷰를 해서 실제로 인턴십을 했겠죠. 네. 그래야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글로벌 기업의 이력서가 작성이 돼서 인터뷰가 잡혔을 때 여유가 생겨요. 아무리 나 혼자 연습한다고 해서 그건 안 되는데 학생은 연습도 많이 안 합니다. 정답이 있는데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만큼 준비를 못 합니다.
뭐 미국에서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들어가자마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학교 수업 따라가는 걸로 바쁜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같이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하겠습니까? 이력서 만들고 뭐 봉사활동 찾고 클럽 활동 찾고 클럽 들어가서 이것도 하고 또 학교 수업 뭐 따라가면서 뭐 인턴십도 찾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라도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못하면 이제 저희 같은 그런 회사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에세이를 몇 천 불 주고 쓰고 뭐 학교 뭐 컨설팅을 뭐 얼마를 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중요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한국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미국은 사실은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뭐다? 그죠? 이력서를 먼저 2년 동안 작성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들어가는 거 워크 익스피리언스. 물론 학점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워크 익스피리언스 한 3, 4개.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최소 2개. 아니면 3개. 그 다음에 봉사활동, 뭐 클럽 활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당장 시작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입학 전이라면 고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으면 중학교 때부터 좋아요.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대학을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국의 사립중학교나 뭐 보딩스쿨 다니고 있거나 뭐 캐톨릭스쿨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미국 대학 가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자, 이거 어떻게 정하라 그랬어요? 유학생인 경우에는 아까 잘못된 미국 유학을 막고 싶습니다라는 세미나에서 특강에서 취업 비자 어떤 분야들이 지금 외국인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어떤 인더스트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이거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 취업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내가 하고 싶어 있는 분야가 뭔지, 내 적성에 맞는 게 뭔지, 또 미래의 앞으로 전망에 있는 게 뭔지, 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지에 대한 직무를 조사하고 산업을 조사하는 거죠. 디스커션 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와. SAT 성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에세이를 어떻게 쓸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수영을 할래, 아프리카를 갈래, 뭐 플루스를 할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미국에 가서 졸업하고 나서 어떤 분야, 근데 막연하게 뭐 환경 분야 가고 싶어요, 뭐 아니면은 뭐 4차 산업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입학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희망 분야가 정해졌고 최소한 전공이 정해졌다면 한국에서 있으면서 선행학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미국에 들어가면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한국만큼 컴퓨터 학원이 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학원 가서 공부하세요.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는 선행학습을 했으면서 미국의 대학, 그것도 미국의 영어로 수업하는 진짜 어려운 대학에 가면서 영어 말고 실제로 거기서 공부할 거를 선행학습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까? 할 수 없는 전공도 많지만 할 수 있는 전공들이 많더라는 거죠. 보면은. 특히나 이런 쫙과 관련돼서는요. 미리 하세요.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요. 미국의 무료 사이트들도 있고요. 미국의 또 뭐 무크나 이런 사이트들에 가면은 학습할 수도 있고요. 한국 학원 다녀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내가 회계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먼저 들으세요. 그러면 학교 들어가서 수업할 거를 한국의 선생님들이 미국 거 너무나 잘 강의를 만들어서 미리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학점 거의 A 나옵니다. 미리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편법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노력한 건데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건 이력서를 만들어 보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가능해진 부분이 조금 있냐면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기업에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누구도. 고등학생도. 물론 이제 잘 뽑진 않아요. 잘 뽑진 않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 지금 시간이 남아요. 5, 6, 7, 8, 4개월 동안 할 게 없어요. 뭐 영어 공부는 물론 하겠지. 근데 그냥 어영부영 시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지금 9월에 입학할 때 한과 동시에 학교 수업 따라가고 학교에서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온라인 수업을 할지라도 이 학교 수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개월은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십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지금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도 작년서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해 먹으면서 미국 기업에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이게 내년 되면은 아마 없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아직 입학한 학생들은 지금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입학 전에 인턴십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온라인을 내가 아직 미국 학교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가 혼자서 웹사이트 찾아가지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경우 이제 저희 같은 어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는 미국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인턴십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의 생각과 개성이 담긴 그런 내 전공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내가 앞으로 장차 희망하는 그런 분야에 연관성 있는 클럽 활동, 또 봉사 활동, 또 리더십 이런 거 중요합니다.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전공은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정했지만 그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 또 어떤 직무, 잡 디스크립션은 어떤 게 내가 맞을지 세부 진로는 어떨지 이를 계속 리서치하는 거죠. 요즘 인더스트리가 어떤지. 그거는 뭐 신문도 읽고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나가는 거죠.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능하다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미국은 공채는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OCR 통한 자페어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 추천이라 그랬잖아요. 추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띵 연락해가지고 저 좀 추천해서 아무도 연락 안 해줘요. 네. 추천 안 해줍니다. 오랜 시간 학생들과 뭔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이 학생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이죠. 내가 누구 안다 그래서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네트워킹을 해가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들을 다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애쓰는데, 그리고 참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무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잠 안 자고 학점도 너무 좋은데 결국은 취업이 안 돼서 한국 왔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저도 한 16년 만에 지금 처음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취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미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요. 입학하기 전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입학하기 전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력서 작성해보고 도움을 받으세요. 네, 저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인터뷰 연습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인턴 회사에서 인턴 해보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회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되고 기업 분석 어떻게 하고 뭐 리서치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또 뭐 상사와의 어떤 그런 뭐 의사소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을 해봐야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관련돼서 뭐 어떤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여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격 인턴십을 기본 인턴십을 진행을 하는데 6월 첫째 주서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 셋째 주는 교육을 시키고 이제 네 번째 주서부터 이제 인턴십이 시작을 할 텐데 1학년 학생들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경력이 전혀 없는 2학년 학생도 뭐 괜찮은데 저는 가능하면 이제 신입생이나 1학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봉사활동, 또 클럽 활동, 또 두 번째는 직무 인턴십 실제로 그리고 이제 어떤 글로벌 리더들과 또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어렸을 때 시작을 조금 빨리 해서 그래도 3학년 때 내가 글로벌 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도움을 받으셔서
좀 보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보람이 있고 뭐 여러 잡 중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의사결정을 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학생이 조금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추가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